제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9살 많은 오빠 손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오빠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덕분에 전 부족한 것도 모르고 컸죠. 저희 남매는 가족이 저희뿐이라 더욱 끈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애 좋은 우리 관계도 틀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를 향한 새언니의 은근한 신경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빠와 점차 거리가 생겨갔거든요. 주말 저녁. 이제 아가씨라고 해야겠네요. 아가씨도 나를 언니라고 잘 불러야겠고.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가씨는 언제까지 오빠 옆에 딱 붙어서 살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혹시 나랑 오빠가 결혼해도 눈치 없이 붙어 살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그만 오빠 품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요. 지금까지 알아서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설마 우리랑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할 건 아니죠? 곤란하게 하는 일 없도록 알아서 할게요. 꼭 그 말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요. 내가 아니라 어떤 올케들이 오든 남편 옆에 능력 없는 신우가 빌붙어 사는 거 다 싫어해요.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직 제가 언니 오빠 근처에서 얼쩡거리며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너무 섣불리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말했잖아요. 그런 상황 걱정 안 할 올케들 없다고. 제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이 되면 아가씨 존재 자체가 제게 잘못이 될 수도 있죠. 뭐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현실 감각이 없네. 내 가족 돈이 밖으로 새는 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제가 오빠한테 빌붙어서 오빠 돈이 줄줄 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몰랐던 것처럼 말해요? 줄곧 그래 왔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애처럼 친오빠 관심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봐요 언니. 언니가 뭘 걱정하고 이런 말씀하는지 이해하는데 제가 무조건 언니 생각대로 철없이 굴 거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보여줘요. 내가 판단이 틀렸다는 거. 만약 아가씨 말대로 아가씨가 오빠 도움 안 받고 우리 가정에 피해 안 주면 그때 사과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도 오빠 새 출발 막을 정도로 무지한 동생 아니니까. 부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은 아니길 바래요. 친오빠랑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양심은 있을 거라 믿을게요. 알겠으니까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저한테 눈치 그만 주셔도 돼요. 저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가씨 뜻도 뜻이지만 오빠를 잘 설득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거예요. 아가씨 오빠가 워낙 여동생을 애지중지해서 안 놓아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제가 언니 가정에 피해 안 가도록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 결혼하고는 이런 문제로 갈등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알겠어요. 친오빠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이었고 곧 40에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오빠가 저를 위해 인생의 절반을 희생하다시피 살아왔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결혼까지 반납하는 건 동생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차피 알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오빠 따라서 집에 올 때마다 저에게 떨어져 나가라고 은밀한 압박을 주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설득해서 새언니의 불안을 달래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까 새언니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새언니가 꼴보기 싫어서라도 오빠 곁을 떠날 채비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오빠에게 독립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오빠가 깜짝 놀라면서 말리더군요. 그때마다 새언니의 미운 얼굴이 떠올라서 오빠에게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허락해주긴 했는데 대신 집 보증금을 줄 테니 받고 독립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오빠가 독립 못하게 할 거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다음날 새언니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여보세요, 아가씨. 네, 언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는지 대충 알고 있죠? 어제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나 보네요. 오빠가 제 보증금 해주겠다고 한 것 때문에 전화하셨죠? 잘 알고 있네요. 아가씨도 그 부분이 찔렸으니 나한테서 연락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나 봐요. 언니가 워낙 오빠 돈이 저한테 흘러 들어가는 게 싫다는 걸 동네방네 티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다니까 말하기도 훨씬 수월하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되죠? 언제는 단도직입적이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빠한테 얼마나 받기로 했어요? 3천만 원이요. 뭐라고요? 지금 결혼식도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돈 들어갈 곳이 아직도 수두룩한데 아가씨한테 3천만 원을 준다고요? 네. 아니,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나 큰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오빠 입장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가씨도 참 양심이 없네. 그 돈을 준다고 냉큼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 피해 안 줄 거라고 떵떵거리지 않았나? 오빠가 독립 허락하는 대신 마지막으로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랬어요. 안 받으면 독립은 꿈도 꾸지 말라길래 받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돈 안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오빠를 물어 뜯어서라도 안 받아야지. 아가씨가 은근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닌 척하고 받은 거잖아요. 저기요, 언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말은 좀 조심해서 뱉으세요. 저 언니랑 가까운 사이 아니거든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당장 그 3천만 원 내놔요? 네, 놓으라고요? 그래요. 내가 지금 바로 계좌 보낼 테니까 당장 입금하세요. 내가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오빠한테 돌려줘야지. 이 돈을 왜 언니한테 줘요? 아가씨, 오빠랑 나 일주일 뒤에 결혼해요. 그럼 오빠 돈이 내 돈이나 다름없는데 누구한테 붙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일주일 뒤에 결혼하는 거지. 아직은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식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거 몰라요? 아니, 이 아가씨가 쓸데없이 맹랑하네? 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언니한테 오빠 돈을 주기 싫은 거죠. 이봐요, 아가씨. 그 나이까지 가족한테 지원받고 사는 거 쪽팔린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굴 입장 아니라고요? 네? 아가씨도 이제 곧 30인데 지금까지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보증금 걸고 월세 살면 되지. 오빠 돈을 왜 받아요? 끝까지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지금 오빠한테 돈 한 번 받은 걸로 사람을 어디까지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가 아니라 아가씨 또래들은 다 월세를 힘겹게 시작해서 버티고 살아요. 언니랑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3천만 원이 언니한테 갈 일은 없다는 것만 아세요. 뭐라고요? 아가씨 때문에 어젯밤에 우리 한바탕 싸웠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온전히 아가씨 때문이에요. 오빠가 불행해지면 좋겠어요? 오빠한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우리 오빠만 불행한가요? 언니도 똑같이 지옥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냥 저한테 신경 끄시길 바랄게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해봐요, 어디. 새언니와의 통화를 오빠에게 알린 적이 없는데 새언니가 자기 성질을 못 참고 오빠에게 아닌 척 말을 꺼냈나 보더라고요. 같은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오빠 목소리만 들어도 제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빠는 끝까지 제게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저 새언니가 좀 구두쇠 성격이라서 그러는 거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언니가 물어보면 돈을 1,000만 원 정도 돌려줬다고 말하고 대충 넘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이혼하지 않는 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을 안고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받은 돈을 아끼기 위해 아주 저렴한 월세방으로 구했습니다. 2층 주택이었는데 집 주인 가족이 1층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며칠 후 월세 먼저 선입금 해드려야 하죠. 여기에 계좌번호 있던데 이쪽으로 보내면 될까요? 젊은 아가씨가 절약한다고 우리 집 월세방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그럼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 뭘.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봤는데 창밖으로 운치도 괜찮고 방도 2개라서 오히려 저한텐 이득인걸요. 참 착하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리도 기특하게 키우셨을까?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고향은 경기도 화성인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런,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살았어? 아니요. 9살 차이 나는 친오빠가 있는데 거의 오빠가 부모 역할 하면서 저 키워줬어요. 그래. 아가씨 보니까 오빠 되는 사람은 안 봐도 대견스럽겠네. 어린 나이부터 부모 역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 어쩜 남매가 이리도 잘 컸을꼬.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2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고 계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휴, 아가씨 보니까 우리 딸도 생각이 나네. 사장님도 딸이 있으세요? 그럼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멀리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아, 엄청 보고 싶으시겠다. 그렇죠. 우리 딸도 아가씨랑 비슷한 또래 정도 되는데 아가씨처럼 이렇게 잘 크고 있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사장님만 봐도 자녀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일지 느껴지거든요. 하하, 내 말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웃어보기도 하네. 아무래도 반값을 깎아달라는 뜻인가 봐요. 네? 5만 원 깎아줄 테니까 너무 빨리는 나가지 말고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잘 지내요. 5만 원이나요? 아휴, 그럼 사장님한테 너무 손해인 장사잖아요. 나야 아가씨 덕분에 딸 보는 기분이라 이미 5만 원어치 보상 받은 것 같은데요, 뭘. 아니,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따로 부탁할 게 있어서 월세를 깎아주는 거기도 한데 무슨 부탁이요? 밤에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 쓰지 말아줘요. 궁금해하지도 말고요. 그래 줄 수 있죠? 아,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인상 좋은 집주인 덕분에 월세를 무려 5만 원이나 절감하게 되어 좋았지만 집주인의 마지막 말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집도 하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주택이라 밤이 되면 사람 구경을 못하는 촌 구역이었거든요. 오빠가 나쁜 집주인 만날 수도 있으니 주위에 사람 많고 멀쩡한 집을 구하라고 당부했던 게 떠오르면서 괜히 돈 아끼려고 외진 곳에 월세방을 구했나 싶어 점차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밝은 낮에 보는 집주인 아저씨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정오에 빨래하고 오후에는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지극히 순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놓으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입주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던 때였어요.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터지고 만 거예요. 샤워하고 나왔더니 1층에서 그간 못 들었던 굉음과 고성 방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불을 다 끈 뒤 창문 가까이로 갔어요. 1층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당최 무슨 소리인고 하니 부부싸움 같더라고요. 깊은 저녁. 아직도 돈 내놓을 생각이 없어? 목소리 좀 낮춰. 위에 세입자도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내 집에서 말하겠다는데. 알았으니까 물건이라도 좀 가만히 내버려둬.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 무서우면 나가라지. 그래봤자 세입자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신경 안 쓸걸? 아니면 뭐하러 이런 썩어빠진 집에 월세방을 얻겠어. 그래서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아무리 외박을 해도 일주일 안에는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2주 동안이나 집 비웠잖아. 집구석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들어오기가 싫더라고. 길바닥에서 차는 것만 못한 이런 곳에 있을 바엔 싸돌아 다니는 게 낫지. 그럼 왜 들어왔어? 계속 싸돌아 다니지. 돈이 떨어져서 왔다, 돈이. 무슨 일수꾼도 아니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 얼굴만 보면 돈. 아, 이젠 외롭지도 않다 그거야. 당신 외롭다길래 곁에서 마누라 놀이 좀 해줬더니 이제 단물 다 빼먹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은 거 다 진심이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가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사람처럼 행동했잖아.
돈 없는 호래비 곁에 있어줄 여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나 같은 여자 만난 걸 첫눈으로 알아, 이 양반아. 여보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놔. 자꾸 이런 식으로 감추면 나 당신 죽고 나면 장내고 뭐고 안 치러줄 거야. 외롭게 고독사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돈 내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당신은 자꾸 돈거려. 우리 집 꼬라지 안 보여. 돈이 있었으면 당신이랑 더 좋은 데 가서 살았겠지. 이 사람이 아직도 내가 우습나 보네. 당신이 돈 없는 척 한다고 이딴 집에 기어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뭐? 당신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 돈 없는 당신 곁에도 머물러 줄 진정한 여자를 찾아서 이딴 집에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옛말이었지. 진짜 돈 없어. 당신이 한동안 다 갖다 써놓고 무슨. 그래, 이렇게 나온다 그거지? 당신이 아무리 꽁꽁 숨겨도 내가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낼 거니까 기다려. 정황상 집 주인 아저씨가 아줌마 몰래 돈을 어디 꽁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부싸움의 살벌함을 느꼈음에도 사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민망스럽게도 제가 범죄자의 집에 기어 들어온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주인 아저씨가 안쓰럽다는 오지랖 감정까지 들었어요. 돈에 민감한 아줌마의 태도를 들으니 새언니가 자동적으로 생각나서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집안일이 아니니까 저는 완전히 신경 끄고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부싸움을 하면 아저씨가 새벽에 나와서 마당에 계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가 늦어지면 그런 아저씨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저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그 착한 아저씨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귀가할 경우엔 한 번씩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했어요. 그 시간은 제게 기억에도 없는 아빠 생각이 나서 좋은 시간이었고 아저씨한테도 딸 생각이 나서 좋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제법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저씨가 돌발 발언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는데요. 친해졌다는 것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오늘도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했나 봐요. 네, 아저씨는 오늘도 아줌마랑 다투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오는 날이면 늘 그렇지. 아저씨는 그렇게 싸우면서도 아줌마가 좋으세요? 저는 술김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아줌마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해 보여요. 네, 엄청요. 남편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부부라는 건 평생 같은 방향을 함께 가는 친구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줌마는 돈밖에 모르대요? 하하, 어린 아가씨도 아는 걸 그 사람은 왜 모르나 몰라.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아줌마 같은 기 센 분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저씨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그건 아직 내가 어디에도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렵네. 아,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신기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아줌마 아저씨가 처음 만날 때는 사랑했으니 결혼하신 거겠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저씨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줌마는 진작에 주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들어줄 수 있어요? 네? 아줌마랑 싸워서 나와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할 말 있어서 기다린 거예요? 뭐 겸사겸사. 무슨 말씀이시길래 잠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어요?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네.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밤만 아가씨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아저씨 집 놔두고 왜 저희 집에서 자려고 하세요? 부탁이에요. 나 오늘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룻밤만 아가씨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돈 줄게요. 혹시 2천만 원이 모자라요? 그럼 3천만 원 줄게요. 나 사실은 돈 많아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부탁할게요. 아저씨 술 한잔 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전 그런 쪽에 침이 없어요. 아가씨
아가씨, 내 말 좀. 저 다른 곳에 집 구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뒤로 저는 주인 아저씨와 굉장히 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일부러 피해 다녀서 아저씨와 마주치는 횟수도 많이 줄었죠. 그렇게 집을 구하고 다니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온 오빠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회사. 여보세요? 오빠, 어쩐 일이야? 지금 근무 중이지? 그렇긴 한데 한가해서 통화할 여유는 충분해. 다행이네. 그래도 퇴근 전이니까 용건만 말할게. 뭔데? 오빠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돈 좀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왜 갑자기 돈이 급한 거야? 무슨 일 있어? 사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말아 먹었거든. 눈 깜짝할 사이에 빚이 생겨버렸어. 뭐? 아니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왜 사업을 했어? 설마 그거 새언니 입김이야? 그게 솔직하게 말해 오빠. 맞아. 와이프가 나더러 지금 버는 돈이 너무 적다고 돈 불리는 직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더라고. 뭐? 일반 회사원이면 죽기 전까지 돈 구경은 못한다고 워낙 닥달해서 사업에 뛰어들었지 뭐냐. 장모님이 또 투자해 주신다고 하고. 새언니 정말 왜 그래? 결혼 전부터 느낀 거지만 돈에 미친 거야? 너한테는 참 면목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오빠, 나 전에 오빠가 준 3천만 원 아직 안 썼거든? 그거 도로 돌려줄게. 그리고 내가 결혼하려고 모은 자금도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5천만 원 보내줄게. 정말이야? 5천만 원이면 당장 숨통은 좀 트이겠어? 당연하지. 5천만 원이면 3분의 1은 갚는 거야. 알겠어. 미안해. 네가 열심히 모은 돈일 텐데 못난 오빠 때문에 다 날려서. 아니야. 나는 29년이나 오빠한테 신세만 졌잖아. 언젠가는 꼭 은혜 갚고 싶었거든. 고마워 정말로.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빚이 상당하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오빠. 네가 뭘 어떻게 알아보려고. 돈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너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지? 나 그렇게까지 바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디 허튼 짓 하고 다닐 사람인가. 그러니까 기다려봐 오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 줄게. 오빠랑 통화하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제안한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게도 오빠에게도 돈 나올 구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별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집주인 아저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게 오빠는 전 재산일 정도로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집주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다시 비추니 아저씨는 그 제안 유효하다고 반색하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올라온 아저씨가 아줌마는 새벽에 들어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다며 조심스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친오빠만 생각하며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억눌렀어요.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아저씨를 따라 나와 거실에 놓인 물을 마시려는 순간 제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어요. 깊은 저녁. 아가씨, 내 지갑 들고 뭐해요?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한 거예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뭐요? 이 사진이요. 무슨 사진이냐고요? 아, 내 아들 딸이에요. 네? 왜요? 왜 그렇게 놀라요? 이거 저예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저랑 오빠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요. 제 방에도 있는데 보실래요? 아가씨가 뭔가 착각했나 보지. 어린 시절의 사진들은 다 비슷해서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어떻게 제 사진을 몰라보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아유 참 아가씨가 은근 4차원적인 면모가 있네. 하하. 이거 보세요 아저씨.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맞잖아요. 제 사진이랑 아저씨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우리 애들 사진이 아가씨한테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아저씨가 왜 저랑 오빠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설마 아가씨 오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가까스로예요. 아이고 세상에 맞네 맞아.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맞아요. 네? 잠깐. 그럼 네가 그때 내 전처 뱃속에 있던 아이인 거야? 그때 그 아이가 딸이었구나. 딸 갖고 싶다고 전처랑 노래를 불렀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전처는 또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을 이제야 마주하니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네. 물 좀 드세요. 전 꼭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아저씨가 말하는 친자식들이 저희가 맞다면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맞지. 그래, 숨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이상 다 말해 줄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본처가 아니야. 사실상 동거녀지. 네? 결혼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식을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 남들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그냥 그 사람 마음이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 그리고 딸린 자식들이 있다는데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어서 서너 번 봤나. 나한테는 아들 하나랑 딸만 있어 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전처랑 이혼하게 됐는데 전처가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 그때 저는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딸인 줄은 몰랐지만 다른 건 몰라도 둘째 아이만큼은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왜요? 나는 돈 벌러 외국으로 나갔다 오니 연락이 두절돼서 전처도 너희들의 소식도 전혀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전혀 몰랐던 거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애들이 멀리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걸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었어. 그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주길 바라기만 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뤄질 줄은 몰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빠한테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컸거든요. 할머니나 다른 친척이랑 지낸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 말로는 할머니께서 저희를 많이 미워하셨대요. 죽은 엄마랑 못난 아빠가 생각난다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 내 새끼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찾을 생각을 못하고. 아저씨,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네 이름 하나 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와이프를 보냈는데 예쁘게 잘 자랐구나. 고맙다, 고마워.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아빠.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친아빠였어요. 저는 그날 아빠랑 못다 보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빠도 충격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형편이 나아진 아빠가 외로워서 새 부인을 만났는데 시간이 흘러 새 부인이 돈만 빼먹으려고 접근했다는 걸 알고 밤마다 싸운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빠가 제게 하룻밤을 부탁했던 것도 부적절한 뜻이 아닌 탈출을 위한 길이었단 걸 알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알아서 학을 떼고 나가버리길 바랐대요. 그만큼 거머리 같은 아줌마가 힘들었다네요.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샌 후 저는 당장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놀란 오빠가 급히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요. 새언니랑 같이 왔더라고요. 역시 아빠가 예상했던 대로 오빠는 아빠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와 오빠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또 밝혀지고 말았는데요. 주말 오전. 잠깐만, 이 아저씨가 당신 친부라고?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라는 거야? 오, 얼른 인사드려. 갑작스럽긴 해도 인사는 드려야지.
잠시만. 나 볼 일 있는 거 깜빡했다. 먼저 가볼게. 어딜 가? 아빠한테 인사하라니까. 안녕하세요. 됐지? 그만 갈게. 얼굴 좀 제대로 들어봐. 아까부터 왜 자꾸 내 뒤에 숨고 얼굴을 가려. 저기요, 언니. 아무리 익숙하지 않아도 언니 시아버지라니까요. 예의 좀 갖춰주세요. 인사했는데 무슨 인사를 더 바라는 거야. 나더러 여기서 절이라도 하라고. 아니, 잠깐만요. 내 며느리라고.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아빠를 좀 더 일찍 찾았다면 혼주석에 초대했을 텐데 아쉽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가씨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새언니를 본 것 같다고? 인사했는데 왜 이러세요?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해도 신체에 함부로 터치하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아요? 너 맞지? 너 지금 우리 집 그 사람의 딸이 아니냐? 아이씨, 딸이라니. 설마 동거하는 아줌마 딸이라고? 그래, 맞아. 내가 많이 보진 못해도 한 번인가 두 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어. 분명히 맞아. 그 여자 딸. 왜 이러세요? 이거 놔요. 당신 잠깐만 서. 우리 아빠가 하는 말 무슨 소리야? 아니면 아니라고 당신이 똑바로 해명해봐.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뭐라고 해.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럼 언니 엄마라는 그 아줌마 데려다 놓고 다 같이 오자 대면이라도 해볼까요? 그래, 맞아. 아니, 아저씨가 왜 하필 내 남편 아빠인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니, 돈도 많으면서 아끼느라 우리 엄마 힘들게 하고 그런 자린고비 구두쇠가 내 시아버지란 것도 짜증나는데 사람 창피하게 다들 왜 자꾸 추궁해? 여보, 당신 우리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장모님 만나시는 분 따로 있잖아. 곧 결혼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 엄마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지. 와, 그 아줌마 능력도 좋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온 거야? 다른 남자들 만나다가? 네가 봤어? 우리 엄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네가 봤냐고. 우리 오빠한테 소개하고 인사했다면서요. 그건. 이제야 본색을 보이시네. 오빠, 언니가 그 아줌마 딸이라면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아줌마가 우리 아빠 돈 털어가려고 생쇼를 다 하거든. 내가 볼 땐 새언니도 그 아줌마랑 똑같이 늙어갈걸? 이봐, 아가씨, 말이 심하네. 왜 엄한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어요? 언니가 제일 잘하는 짓이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 낙인 찍는 거. 뭐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줌마도 낙인 참 잘 찍으시더라. 두 사람 혹시 전생에 도노나 도비였을 수도 있겠다. 도노? 도비? 그게 뭐야? 도망친 노비요. 도둑질하다 도망친 종한테 낙인 찍어서 표시하는 말이라네요. 뭐? 전생이 그 꼴이었으니 현생에서는 한풀려고 딴 사람한테 낙인 찍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보자 하니까.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왜 나한테 그래? 당신 여동생이 지렁이 하는 거잖아. 닥쳐.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다 들어야겠어. 당신 평소에 장모님 동거남 입에 올리면서 허구한 날 욕했잖아. 그래서 곧 다른 남자한테로 갈아탈 거라고. 그건 난 몰랐어. 저 사람이 당신 아빠인지. 따라 나와. 아이씨,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오빠는 중간중간 착한 척 연기하는 새언니에게 속아 넘어가 새언니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 했습니다. 새언니가 화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이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욕 중에 죄 없는 우리 아빠까지 포함되어 있었단 사실에 오빠는 새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건 곧장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인생이 크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희에겐 아니었어요. 아빠는 새 부인에게 돈을 안 흘리려고 일부러 그지 같은 주택에서 살아왔다는데 이제 저랑 오빠가 생기고 나선 꽁쳐둔 돈을 아낄 필요 없다며 전부 다 풀고 새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집을 잃은 아줌마랑 새언니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저희를 미행해 집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도 경비가 삼엄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대신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만 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바로 쫓아와서 얼렁뚱땅 사과하고 매달리기 바빴어요.
하루는 아빠랑 오빠랑 여행 가려고 일찍 반차를 내고서 퇴근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랑 새언니가 제 차 앞으로 뛰어들어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더라고요. 얼마 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예, 내가 인사가 너무 늦었지. 제가 그쪽이랑 인사를 왜 해요? 우리 세입자였잖아. 그리고 그 전에 너는 내 딸이고. 딸? 그 더러운 입에 이상한 소리 올리지 말죠. 이게 왜 이상한 소리야. 나랑 네 아빠 부부야. 그럼 넌 내 딸이지. 엄마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있는 자식들이나 간수 잘하세요. 비키세요. 저 바쁘거든요. 예, 잠시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그 아빠 좀 설득해줘. 우리가 그래도 정이 있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 아가씨, 우리 엄마는 몰라도 아가씨는 나랑 법적으로도 가족이었잖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해. 어디 가서 서로 모녀라고 안 밝혀도 되겠어요. 응? 뜬금없이 뭔 소리야 아가씨? 그 주둥이들만 나불거리면 100m 밖에서도 두 사람이 모녀인 거 다 알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똑같은데 내가 왜 한 번에 눈치를 못 챘지? 생각할수록 웃기다 웃겨. 뭐가 웃겨? 같이 좀 웃자. 안 비키면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 어디 쳐봐. 굶어 죽으나 차에 치여 죽으나 그게 그거지. 맞아. 설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치겠어? 진짜 치면 정신병자지. 어디 한번 해봐요. 저기요. 아직 엑셀도 안 밟았거든요. 아직 출발 안 했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픈 건 본능적으로 싫은가 보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데 차에 뛰어들 용기까지 없다니. 그래도 뭐 병원비는 안 들겠어요. 그럼 이만. 야, 거기 안 서? 엄마는 왜 갑자기 피하고 난리야. 나는 늙었잖아. 내가 피해도 젊은 너는 폐기로 밀어붙였어야지. 왜 내 탓을 해? 난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럼 내가 죽어야겠니? 하여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들은 그렇게 며칠을 더 서성이길래 그 아줌마가 만났던 아저씨를 찾아 그들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아저씨와 그 부인을 동시에 만났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볼만했습니다. 아줌마가 만났다는 그 아저씨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자기 조광지처를 두고 아줌마하고 결혼할 거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경비 아저씨에게 신고당해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다시 나타나더라도 주민들까지 그 사람들 이상하고 무섭다고 줄줄이 신고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근처에도 나타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오빠는 아빠가 대신 빚을 갚아주어 수월하게 갱생할 수 있었고 아빠랑 함께 소고기집 장사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여유가 충분할 정도로 아빠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몸 만난 세월의 한을 한꺼번에 풀듯 늘 함께 다니며 붙어 지내고 있어요. 부모 덕 없이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남매에게 하늘이 뒤늦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들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